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들 발송배정 기술사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술사 우리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술사라는 게 공부가 기사처럼 단기간 정도의 그 학습 기간은 아니거든요. 상당한 몇 년 동안의 장기간 학습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본 수업하기 전에 이번 수업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우리가 본 수업을 하기 전에 발송배정 기술사가 뭐냐, 전체적인 기술사란 그 학습 방법이 뭐냐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서 이번 그 OT 이런 식으로 해서 발송배정 기술사 설명회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 수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자고요.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기술사 제도 자체가 어떤 제도로 해서 탄생을 했느냐, 특히 우리가 공부할 발송배정 기술사 자격증 제도라는 게 어떻게 태동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알자고요. 자, 우리나라가 꼭 전기 분야의 기술사뿐만 아니고 토목, 건축, 기계, 뭐 소방, 모든 단일 어떤 여러 가지 종목의 기술사가 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경제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자원이 없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자본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로 농업국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로 가서 조선시대로 가는 거죠. 뭐 그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자체는 세국정치다 보니까 단절시키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농업국에서 나라 자체가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25 사변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정전이 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바뀐 거죠. 모멘텀이 바뀐 거예요. 즉,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다. 농업국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잘 살아보자는 입장에서 이제 공업국으로 경제 성장을 갖다가 이룬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술사 태동의 시초죠.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천하면서 가장 나라가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도로망이 건설돼야 돼. 그 다음에 도로망이 건설되고 전력 수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어떤 물류 시스템, 도로가 건설돼야죠. 그 다음에 전기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분야, 어떤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건설 분야 쪽에 전부 다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전기 사업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설계 도면을 갖다가 빌려오고 그 다음에 외국 어떤 기술 자본을 빌려와서 전부 다 건설했던 거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은 게 우리나라 자체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육성시키자. 그런 뜻에서 제도적으로 아예 전문 기술 인력의 필요성을 느껴서 각 분야의 기술사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전기 분야 기술사를 갖다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전기 분야 기술사가 초창기에는요, 그 초창기에는 전기 분야도 보잘것 없었어요. 우리 남한, 북한은 오히려 그 당시에 전력 수급이 잘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한은 어떤 수력 발전이 어떤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그 전기 분야 쪽에 어떤 전력 수급 쪽이 상당히 빈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초창기에는 전기 분야 기술사를 그냥 명칭을 전기 기술사로 해서 단일화해서 한 가지밖에 없었죠. 이제 그 뒤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전기 쪽에 어떤 전력 분야라든가 어떤 건물 같은 것들이 자들어서면서 전기 분야가 상당히 규모가 확장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 기술사 단일 종목과 안 되겠더라 해서 이제 전기 분야가 고도화 규모 확장가 되면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전문성을 띨 필요가 있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전기 기술사 단일 종목 갖고는 그 전기 분야가 확장되다 보니까 또 전문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송전 배전했던 그 기술사가 건축물에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 분야가 확장되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전기 기술사 분야도 여러 개의 전문 분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더라 해서 현재 4개 분야로 완전히 정립을 시킨 거죠. 그 4개 분야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전기기술사, 그러니까 통틀어서 전기기술사인데
전기 기술사 갖다 좀 세분화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시험 제도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발송배전 기술사 분야, 그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분야, 그다음에 전기안전 기술사 분야, 그다음에 전기응용 기술사 분야 4단계로 해서 4분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역할 분담한 거죠. 자, 어차피 우리 중요한 게 우리는 발송배전 기술사 쪽이니까 발송배전 기술사 분야는 뭐냐?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우리 그 자격증 제목 자체가 발송배전이잖아요. 이 발송배전이 어디서 따온 거냐? 발전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총괄하고, 그 다음에 송전망, 송전선로, 그 다음에 변전소, 그 다음에 배전 분야. 그래서 요 명칭을 따서 원래는 발송, 변, 배전이었어요. 근데 좀 말이 좀 너무 길다 보니까 변전은 빼버리고 발송, 배전, 기술사라고 우리가 명칭을 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분야가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배전선로 이런 4개 분야를 갖다가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분야예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발송배전 기술사 못지않게 전기 분야 쪽에서 범위가 넓은 쪽이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는 사실 발송배전 기술사는 발전소 총괄하고 송전, 변전, 배전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은 또 우리하고 약간 성격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독립적으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일반 건축물 및 주택 분야. 그러니까는 발송배전 기술사하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는 딱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발송배전 기술사는 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쪽, 시설 쪽을 담당하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는 직접 수요지, 즉 일반 건축물들, 이런 상가라든가 어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대형 빌딩 같은 것들은 이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설계 감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하는 업무에서 보면 발송기 기술사하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발송기 기술사를 갖다가 취득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면,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굳이 요 발전소, 송전, 변전, 배전도 기본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요 일반 건축물에도 여러분들이 설계 감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분야는 여기 포함되고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발송기 기술사가 우리가 하는 영역이 넓은 거죠. 대신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도 약간의 발송기 기술사가 요 영역을 갖다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국전력 같은 그런 공기업에서는 절대로 발전소, 송전소, 그다음에 변전 설비, 배전 설비는 건축전기는 참여를 못 시게끔 아예 한전에서는 차단해 버리죠. 그런 약간 특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전력 기술사는 어떤 전기 시설물,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뒤에 안전관리 쪽, 그쪽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 계속 지속 관리해야 되니까, 응용기술사는 이제 뭐냐면은 이 발송배전, 건축전기, 전기안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느 분야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즉 어떤 전력 설비들, 그래서 어떤 전력기기 관련된 그런 분야 쪽은 전기응용 기술사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전기기술사가 4분야인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그 하는 업무가 폭넓고 아무래도 우리 시장성이 넓은 쪽이 발송배전 쪽하고 건축전기가 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기술사하면 역시 발송배전 기술사,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은 좀 먼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발송배전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면 좀 더 어떤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더 욕심이 난다 하신 분들은 타 쪽보다는 이런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도 더 다시 한번 2단계로 도전한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결론 내드리면 전기 기술사는 4분야가 있지만 주 종목은 발송배전 쪽하고 건축전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전과 응용은 그냥 참고 삼아 하세요. 자, 요게 이제 일단 전기 기술사 쪽의 어떤 체계고, 그 다음에 실제 기술사 자격증 그 시행하는 그 내용이 일단은 당연히 모든 기술사 자격 그 시행 주간은요, 사람인력관리공단에서 매년 3회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 3회란 게 보통 약간은 이제 바뀌지만은 거의 통상적으로 보통 매년 2월, 5월, 8월쯤에 시험을 보죠. 거의 앞으로도 이건 변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행 기술사 시험 시행 제도가 뭐 다들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현행 기술사 시험 제도는요, 이렇게 3차 시험 돼 있어요. 3차 시험.
보통은 2차 시험을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험제도 자체는 3차 시험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1차 시험, 1차 필기 시험, 요게 가장 어렵죠, 사실은. 사실 1차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났다면 기술사는 통과했다고 보시면 되는 건 정도로 1차 필기 시험이 어려운 거죠. 자, 1차 필기 시험 어떻게 시험하느냐? 각 교시당 100점, 100점.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그래서 각 교시당 100분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분씩 주는 거죠. 그래서 총 4교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침 8시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거의 저녁 6시 무렵까지 시험을 보는 거죠. 총 400분을 보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각 교시당 100점 만점에서 100분씩 해서 400분을 주고 그다음에 1차 필기는 어떻게 통과하느냐? 우리 자격증 제도는 평균 60점이에요. 역시 기술사도 평균 60점 맞으면 돼. 근데 그 평균 60점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 출제가 있고 이제 채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채점자들이 한 명이 채점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기술사급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 그래서 요 채점자가 이렇게 구성해서 보통 흔히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적으면 한 3명 정도 구성하고 좀 많으면 4명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명이라 한다면 뭐 기술사 2분, 그다음에 대학 교수 뭐 한두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요 3, 4분이 각자 나름대로 평균 점수를 내서 그게 어느 한 사람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 3, 4명이 토탈을 한 합계해서 그 평균을 내서 그게 60이 통과해야지만이 합격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점 그런 기준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를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2차는 사실 2차는 이건 시험 제도는 아니고요. 어쩌면 그 심사야. 뭐냐면 경력 심사예요. 그럼 경력 심사는 뭐냐면 자, 기술사 그 자격 어떤 조건이 기술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근데 1차 필기 시험은 여기선 자격 조건 안 따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 근데 1차를 합격했다. 여기 1차 합격했을 때 그 합격자에 한해서 요 합격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갖다 판단하는 게 바로 2차 경력 심사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요 합격자들은 합격과 동시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어떤 경력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요 기술사 시험 제도가 전기 기사 내지는 전기 공사기사 뭐 전기기사나 공사기사나 분야가 틀리지만 똑같은 기사급이죠. 요 전기기사나 공사기업을 취득한 다음에 플러스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 이 기술사 자체 그 어떤 자격 조건이 응시 자격 조건이 기사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이 바로 기술사 응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차는 응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요 4년 실무 경력에 미흡하면 합격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젊은 층은 내가 전기사 취득한 다음에 4년의 실무 경력이 충족이 되느냐 그게 약간 기간에 애매한 분들은 직접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셔갖고 내가 기술사 응시 자격이 되느냐를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층이 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분들은 4년의 실무 경력은 다 충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오프라인 학원이든 온라인 학원이든 1차의 필기를 통과해서 2차의 경력 심사를 통과 못해서 취소가 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2차 경력 심사는 어쩜 통과 이래다. 그냥 자격 조건만 되느냐만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차 경력 심사는 1차 시험 평균 60점 합격자에 한해서 시행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차 경력이 통과하고 나면 3차 면접시험이에요. 3차 면접시험은 뭐냐면 1차처럼 뭐 책상에 앉아서 필답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3차는 말 그대로 면접심사야. 우리가 어떤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 회사 입사할 때 이제 마지막 최종 관문이 이제 면접심사잖아요. 그 면접시험을 갖다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면접관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면접을 보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면접장 가면요. 이렇게 칸막이에 쳐 있어.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차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 뭐 발송배전 하면은 여기 쭉 대기하고 있다가 쭉 들어가면은 요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요 면접관들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면접 볼 때는요, 세 분이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뭐 한두 분은 또 기술사 분이나 어느 분인지 모르죠. 어느 분이 기술사고 어느 분이 대학 교수인지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앉으셔갖고 차례차례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란 그 면접관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고 그 다음에 B 면접관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C 면접관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 면접 시간이 제가 한 15분 정도에서 한 20분 정도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우리가 60점 이상 정도 맞을 정도의 소양을 갖춘 그런 대답을 잘 해주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면접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그 자격증의 시험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3차 면접 시험이 최종적인 합격률은 거의 응시자가 95% 이상이 거의 합격을 해요. 근데 요 95% 이상 합격이라는 거는 5%를 뺀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 합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합격하는 건 아니야. 보통 필기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이제 처음 응시자들, 그래서 1차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내가 합격했다? 그럼 이번 달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응시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한 번 면접할 때마다 그 보통 면접 합격률이 한 50%에서 한 60%. 이거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왜 전체적인 95% 합격률이냐? 한 번 응시할 때마다 그 면접자들, 예를 들어서 면접자가 100명이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는 합격하고, 바꿔 말하면 반대로 50명에서 40명 정도는 불합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회수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2월달, 5월달, 8월달에 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면접 시험 봤는데 2월달에 응시했다. 근데 여기서 합격은 이제 끝나는 건데, 요 2월달 응시했는데 불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2차 회수에서 2차 면접을 가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역시 이제 5월달쯤, 한 3달 경과되면 5월달쯤에 또 역시 여기서도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 필기 합격한 다음에 면접 시험을 어느 정도까지 기회 주느냐? 1년에 3번 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가면은 총 6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6회 면접까지 기회가 지는 거죠. 즉 1년에 3번이니까 2년 기간의 유예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 6번을 갖다가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의 면접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사이에 보통 필기 합격한 다음에 요 면접 응시자들이 95%급은 다 합격한다 이 뜻이에요. 누적돼서. 그래서 사실 1차 필기 시험만 합격을 하면 이제 3차 면접 시험은 내가 총 6번의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은 합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합격률이 또 100%는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95% 정도 합격률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5%는 뭐냐? 면접관이 아무리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이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로 필기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는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너무 기본기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1차 필기 시험 합격할 때 너무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합격은 됐는데 이제 면접 그 내용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봤을 때 도저히 기술사로서 자격증을 갖다 부여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분들이 5%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100%에서 95%는 95% 합격자들이 정상이고 나머지 5%가 약간 좀 부족한 분들이지 100%는 안 주거든요. 절대 시험이란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3차 면접 시험은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역시 우리는 1차 필기 시험이 관건이죠. 가장 어려운 시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그 기술사 4개 분야에서 중요한 주종목인 발송배전 쪽하고 건축전기 쪽이요. 아까 제가 매년 3회씩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등하게 발송배전 건축전기 보통 2월달, 5월달, 8월달에 응시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2월달, 5월달, 8월달 응시하니까 여러분들 또 학습 공부하실 때 이 학습 계획을 갖다가 이거 갖다가 잘 참고하셨고 잡으면 괜찮죠. 그 다음에 전기전용 기술사는
우리 발성배전 쪽하고 건축적보다는 좀 응시자가 적다 보니까 3회 실시하는 게 2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응용도 마찬가지로 5월달, 8월달. 근데 전기안정기술사는 2월달, 8월달, 응용은 교차해서 5월달, 8월달 이렇게 시험을 봐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좀 전에 했던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기술사가 왜 생겨났느냐, 왜 탄생을 했느냐, 그다음에 기술사 그 응시 어떤 그 내용, 그다음에 주관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험을 갖다 응시 보느냐, 그거 갖다가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더 궁금해 생각할 앞으로 발성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사실 요 내용을 설명해서 제가 요 설명회를 갖다 개최하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성교육에서 선택한 이유는 기술사를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더 연장해서 인생 살면서 좀 자기 발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의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가짐 가졌으니까 제 수업을 들으실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어렵다. 기사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막연히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저는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앞으로는 무조건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어떤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공부하는 것도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 기술사는 기사급하고는 틀린 게 뭐냐면 기사 공부는 우리가 예전에 소실 공부했을 때 우리가 전기 기사 공부는 주로 젊은 시절에 했었잖아요. 젊은 시절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타서 좀 편하게 공부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학습 그 하루의 시간은 학습 시간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할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기사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는 좀 약간 학습 방법이 좀 틀리더라도 워낙 공부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합격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술사는 전기 분야의 어떤 기술사, 뭐 타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사회적 경험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응시 자격 조건이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실무 경력이 4년이 경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실무 경력이 4년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떤 젊은 학생층하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층은 머리가 좋은 젊은 학생층은 실무 경력이 없으면 기술사 응시 자체를 못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시험 제도 자체가 전기기술사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이제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 밑에서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공부하고 그 정도 사정이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어떤 회사 다니면서 업무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거에 시간을 딱 뺏기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기술사 공부를 어느 때 하느냐? 보통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에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회사가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뭐 한낮에 퇴근시키지 않거든요. 보통 퇴근하면 뭐 6시, 그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좋은 회사고 뭐 7시, 8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퇴근해서 집에 와서 뭐 닦고 뭐고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은 뭐 아무리 서둘러봐야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다음날 또 일을 봐야 되니까 저녁 때 야간에 공부할 기간은 한 3시간 정도? 잘해봐야 3시간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매일 꾸준히 어떤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기술사 공부하는 분들이 하루에 꾸준히 3시간 공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하라는 거고, 실제로 공부하신 분은요, 1-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그 기술사를 갖다가 야간에 주경자독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길게 봐야 3시간 하는 게 본인만의 그 여건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술사 공부한 분들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여건이야. 그 주어진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공부하는 분들이 아무리 하루에 시간이 많아봐야 3시간이다? 그럼 3시간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잠을 쫓고 피곤한 거 갖다가 좀 버티고 해서 공부를 갖다 인내심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공부할 시간은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잘못하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하는 학습 방법을 잘못하면 그 3시간 학습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발성력 기술사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발성배전은 뭐 수많은 기술사 종목이 있지만 특히 발성배전이 이런 고유한 두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발성배전 기술사는 다른 타 분야 기술사보다 어떤 수학적 논리 탐구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야.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좁게 봐서 발성배전 기술사하고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전개에서 주종목이 2가지 종목 있잖아요. 그것도 저차도 약간 성격이 틀려. 발성배전 기술사는 좀 약간 수학적인 논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전기 쪽 분야고, 건축전기 쪽은 약간 응용 쪽이다 보니까, 건축물 다루다 보니까 약간 수학적인 논리 탐구는 좀 얕죠. 대신 그 공부할 학습 내용은 광범위한 거지. 건축물 내에 여러 가지 설비를 갖다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발성배전 기술사는 고유한 발전, 그다음에 송전, 변전, 배전 그 국한돼서 그 부분을 깊게 공부하는 분야고, 건축전기는 수학적인 논리 탐구는 얕지만 그 공부하는 양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성배전 기술사는 좁고 깊고, 건축전기는 얕고 넓다라는 얘기예요. 공부학습 방법이. 그랬을 때 발성기 기술사는 타 기술사 분야, 즉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분야보다 수학적 논리 탐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수학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원리 위주로 갖다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발성기 기술사를 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맹목적 만기 학습을 절대 피하라. 자, 이 부분은 내가 더 강조할게요. 왜 그러냐면 보통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조언을 구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즉 합격자들한테 주로 이제 조언을 구하겠죠. 저 역시도 2000년 초반에 제가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합격자를 쫓아다니면서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온라인 강의라든가 학원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던 거야. 뭐 인터넷도 발전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합격자들한테 그 조언을 구했더니 합격자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외워라 이거지. 그래서 책을 갖다가, 교재를 갖다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발성기 기술사 볼 때 책이 뭐 책 3권에서 뭐 발전, 그다음에 전력계통, 송배전에서 책 3권 시중에 있는, 그래서 그 저자가 그 유명한 송기룡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어쩌면 이분은 제 성함을 제가 거론한 이유가 거의 우리 쪽에서는요, 이분은요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말 그대로 비유하자면 수학에서 말하면 정석급이 되는 거지. 뭐 영어로 말하면 성문 종합영어 쪽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수험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소개해주고 이 책을 다 외우래요. 3권을. 근데 저도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외웠죠. 그러니까 저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던 거야. 제가 기술사 공부하는 학습 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물론 학원도 다니면서 뭐 이해도 하면서, 근데 대부분은 거의 외웠던 것 같아. 그래서 죽자사자 3권을 갖다가 거의 반복해서 외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그 당시 얘기고, 벌써 제가 공부한 시기가 2000년도 초반이거든요. 2000년 초반이고 지금은 거의 2010 몇 년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2020년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시기가 15년 정도 지났단 말이야. 그 사이에 발성적 기술사 시험 그 문제 자체가요, 10 몇 년 동안에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암기 방법을 해서 합격을 이루어졌을 때지만, 요즘에는 절대로 맹목적인 암기 학습을 해버리면 문제를 못 풀 정도로 문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고급화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출제자보다는 요즘에 출제하는 분들이요 더 현명하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수업하는 입장에 보면. 근데 이 맹목적 암기학습이란 게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 자체 양상도 바뀌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또 사실 말이 쉽지, 책 몇 권을 갖다가 아무런 내용 이해도 없이 외운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기술사 답안지는 문제가 주어지면 보통 2, 3, 4교시는 A4 용지 답안지에다가 여기다가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답안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완전하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통째로 외우겠다? 이게 불과 한 문제란 말이야. 이 한 문제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보통 합격자들은 이런 문제를 보통 한 200문제, 300문제 외우면 붙는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 문제 외우기도 힘든데 200문제, 3문제를 외운다? 이거는 말이 쉬운 거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문제를 맹목적으로 외웠다고 하지만 외우기도 하고 학원 다니면서 이해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A4 용지로 빡빡하게 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외워서 200문제, 300문제를 갖다가 습득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방법이야.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다가 느낀 건데 이 암기 방법이 왜 안 좋냐면 암기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공부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이 줄어들잖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계속 외웠단 말이야. 외웠으면 분명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양이 줄어야 되거든요. 학습 그 공부 양이. 근데 이 암기 방법은요. 외우면 외울수록 외울 게 더 많아져. 그 새로운 내용을 또 외우고 또 외워야 돼. 또 단점이 뭐냐면 시험을 갖다가 응시한 다음에 뭐 한 일주일을 쉰 다음에 이제 다음 시험을 갖다 대비해서 또 하려면 또 외워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란 게 몇 개월을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번 기간에 외웠던 걸 이번 학습 기간에 또 외우고.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내용을 자꾸 습득하는 게 아니고 외웠던 걸 까먹으면 또 외우고 또 까먹으면 또 외우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것만 그냥 급급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습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제가 3년 공부했는데 3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가 살 길을 찾았던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던 거지. 근데 좀 약간 나이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또 그 다음에 회사 업무가 너무 바쁘신 분들은 이 암기하는 학습 그 시간도 너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지금 심지어는 10년 동안 공부한 도 있거든요. 10년은 공부했는데도 학교를 못 해.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맹목적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 학습 방법은 절대 피하라. 왜? 잘못하면 영원히 합격하지 못하는 지름길을 택하는 방법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강조하지만은 절대 암기하지 말라 이거지. 절대 외우지 마라. 왜? 합격을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맹목적 암기 학습 방법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니까. 가능하면 똑같이 어려운 시험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어떤 흥미를 느끼고 어떤 내가 이 공부를 택하기 잘했구나. 이 공부할 만하다. 그런 의욕이 자꾸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암기 방법은요. 한숨부터 나오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또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방법이. 이게 사람의 인내심이 뭐 한 달은 지속될 수 있지만 이게 6개월, 1년을 지속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구조상 그냥 암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 그럼 어떡하느냐? 제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지만 논리 위주로.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수식 전개. 정확한 논리성에 근거해서. 그래야지만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흥미도 느끼고 이 공부할 만하구나. 그래서 그 인내심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 두 번째 내가 특히 이 부분 강조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또 본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줄게 계속. 그 다음에 장기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무슨 얘기냐면 기사 공부는 전기 기사 공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6개월은 6개월 동안 투자하면 반드시 결과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술사는요. 어느 분야 기술사든 보통 먼저 손을 댔다 그러면 기술사 공부하겠다고 손을 댔다면 보통 3년이 소요돼. 그럼 3년이란 게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간의 학습일 동안에 힘든 부분은 내가 당연한 거며 그 다음에 당연한 노력이고 뭐 한 3년 계획 잡았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내가 힘드는 건 당연한 거다. 기술사 취득은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합격한 뒤에는 그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상이 따랐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보상이 충분히 따랐죠. 왜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합격을 해서 지금 벌써 활용도가 지금 제가 한 15년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 나이 감안하면 앞으로도 15년 이상은 충분히 활용해서. 그러면 요 3년 정도 투자해서 30년 이상을 갖다 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보상은 10배로 나오는 거죠. 내가 3년을 고통의 길을
그 시기를 잡아서 30년을 갖다가 활용했다. 그 30년 동안 활용하면서 본인도 뿌듯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그 어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환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도 따르지만 이 본인 자신이 인생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발성민호 기술사가 지금까지 누적된 인원이 지금 합격자 누적된 인원이 지금 현존하는 활동하는 인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한 600에서 한 700명 정도 추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하고 똑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600명, 700명이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문직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세무사 있지만은 그 보유자들은요, 우리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누적돼서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문제가 됐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분야는, 전기 분야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분야는 확실히 그 시장은 좁아.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좁아. 대신 경쟁은 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성기술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하고 똑같은 신분이 600에서 700명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내 먹고 살 밥거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불필요한 경쟁에서는 배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년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몇 살에 은퇴해야 된다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체력만 충분하다면 외모적으로 뭐 그렇게 고령의 그런 어떤 그런 외모적으로 그거 티만 안 난다면 내가 충분히 의욕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고 충분히 이 체력만 된다면요. 지금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라는 게 뭐 별로 그렇게 구애가 맞는 거지.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연령층이 높았던 기술사분이, 발성기술사분이 제가 만났던 분이 92세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90세가 됐더라 하더라도 뭐 회사하고 그 관계가 어떤 필요성에서 원활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기술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죠? 그 회사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매일 출퇴근 그런 젊은 기술사들은 매일 출퇴근 그런 식으로 보통 회사하고 이제 보통 입사 조건을 하고 좀 나이가 고령되신 분들은요 매일 출퇴근하기 무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현장 갔다가 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비상주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체력 연령층에 맞게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제 수업은 어떠냐 이거지. 제 수업은 자,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은 제가 아까 공부할 때 합격자를 조언받아서 그 기본서가 뭐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송배전공학 3권을 갖다가 해서 제가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예 교재를 갖다가 한 권으로 만들어 버렸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활용했던 그 송기룡 교수님이 지으신 그 책 3권이 사실상 우리가 기술사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대학 교재지. 근데 대학 교재인데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마땅한 그 이상 더 좋은 책이 없다 보니까 그 대학 교재를 갖다가 바이블로 썼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교재를 갖다가 단권에서 한 권을 만든 이유가 그 교재도 상당히 좋지만은 우리 공부할 때는 너무 시간을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 교재를 토대로 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교재를 발전공학, 송전공학, 변전공학, 보호계전, 그 다음에 배전공학을 한 권의 교재로 직접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요 한 권 단권 교재로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즉 기본반에서는.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아까 제가 유독 강조했던 게 맹목적인 암기 피하라 있죠. 그래서 제 수업도 자체가 맹목적인 암기 유도 위주의 강의를 탈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외워라는 말은 그게 거의 안 할 거야. 뭐 물론 어떤 공식이라든가 특수한 내용은 암기해야 된다고 제가 못을 박죠.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그런 내용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외우지 말라고 제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원리 중심의 강의로 처음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접근을 시게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는 기술사 공부를 처음 해요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제 수업의 이 기본반부터 시작을 반드시 하셔야 돼. 여기서 기본기를 잘 잡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발전소, 사실 발전소 여러분들 수력발전, 화력발전 이런 원자력발전 근무하신 빼고는 발전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안에 설비를 모르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교주를 하다 보면 도대체 수업을 하다 보는데 수업을 받는데 이 설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설치 위치가 어디냐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가끔씩 교재 자체하고는 안 될 때는 실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설비 개념도라든가 실제 사진 같은 것들, 일제 시전사를 갖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처음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보조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온라인 강의에서 수업을 하지만 기술사 강의를 갖다가 전문 그 기술사 학원에서도 지금 현재 오픈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교재가 지금 만든 교재가 아니고 이미 학원가에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수년 동안에 그 교재 만든 지 제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교재예요. 그래서 3년간에 이미 발성기술사 시험이 시행되면서 제가 실제 그 어떤 기출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전부 다 단권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이미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내 교재를 공부를 해서 합격자도 배출됐고 이미 한 3년 정도 그 교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수강생들 인정하는 어떤 수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교재 자체에서는 적중도가 수강생들이 이제 이걸 입증해 주는 거죠. 책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책 갖고 수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니까는 그 사이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불합격한 분들도 내 교재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적중됐는지가 다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나 수업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잘못 만들었다? 그럼 적중이 안 되면 수강생들한테 바로 이제 피드백이 돌아오거든요. 그랬을 때 제 교재는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활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었던 거죠. 거의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 수업을 듣는다 하신 분들은 이런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말아라. 일단 교재 적중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생소한 내용은 보조자를 충분히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미 교재 자체가 검증 있는 교재다. 자, 그 다음에 제 수업 자체가 제가 편의상 어떻게 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어요. 즉 1단계, 2단계, 3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보통 한 학습 기간이 한 1년,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요 기간이 가장 긴 거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본관 과정이야. 무슨 얘기냐면 기술사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는 기본기부터 철저히 닦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1단계 수업이 기본관 과정.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데 하신 분은 무조건 이거 수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실전반 과정인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능력이 되신 분은 6개월, 좀 약간 부족하신 분은 1년 정도. 그래서 얘가 한 1년, 얘가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길게 보면은. 그럼 2단계 실전반 과정은 내가 기본반을 갖다 과정을 1년 정도 들어서 기본기는 갖춰졌다 하신 분들은 좀 더 약간 고급적인 내용들, 좀 더 수준 높은 내용들을 갖다 배우는 거죠. 자, 근데 요 2단계 실전반은 어떤 교재냐? 1단계 던 기본 그 교재하고 똑같은 교재야. 근데 1단계선 그 본문 내용의 기본 내용이고 2단계는 그 기본 그 소에 그 1장, 2장, 3장 각 장마다 뒤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연습 문제가 어떤 중요도가 높은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전에서 발행한 한전 기술용어 해설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돼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발출해서 연습 문제식으로 구성한 거죠. 그래서 2단계는 기본서에서 안 들었던 그 각 장마다 연습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췌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1단계, 2단계까지 공부하면요. 거의 여기서 합격권 근처까지 도달돼. 거의 여기서 합격이 이루어져요. 1단계, 2단계에서.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공부하신다 그러면 길게 잡아서 한 2년 반 정도 그 기간에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정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합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요 2단계 수업 끝나고 나면 3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반 과정 갖다가 이제 또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체가 수업이 기출문제 풀이반이잖아요. 즉 지금까지 시행됐던 기출문제
갖다가 제가 패스를 해드린 거죠. 근데 단순하게 요 3단계 기출문제 풀이반 과정은 그냥 아무런 그냥 저기도 없이 그냥 기출문제 계속 풀이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매회 시험 봤던 그 문제, 우리가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31문제 시험 보거든요. 그 31문제 중에서 앞으로 출제가 더 또 반복해서 될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출제가 안 되니까 버려야 될 문제, 제가 그런 중요도, 빈도수에서 좀 나눠서 기출문제 풀이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문제는 유심히 봐라, 좀 더 열심히 해라, 이 문제는 버려라, 제가 그런 조언도 해주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 풀이가 아니고 기출문제 풀이 플러스 어떤 그 문제의 빈도율, 그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갖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 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본인이 성실성만 따라준다면, 인내심만 따라준다면 1단계 기본과정 1년, 2단계 실용과정 1년, 기출문제 풀이 1년에서 한 3년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좀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했으니까 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지금 요 배우락 사이트에 처음 왔어요. 나 기술사 처음 공부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1단계부터 하셔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술사 처음 입문자들은 1단계 기본 이론부터 수강하면서 2단계, 3단계로 진행하면서 본인 능력에 맞게끔 계속 시험을 갖다 봐라 이거지. 이게 최상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미 공부를 했어요. 뭐 다른 사이트라든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공부를 갖다가 한 1년 인 정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온 분들, 기존에 이미 공부하신 분들, 시험을 본 경험이 있고 시험을 봐봤더니 평균에서 50점, 사실 평균에서 50점에 근접했다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점에서 60점은요 큰 근소한 차이야. 50점까지가 힘든 거지. 그래서 이미 평균 점수가 50점 근접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제가 인정하는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은 굳이 1단계부터 할 필요 없이 바로 2단계부터 수강해도 효과적이다. 아니면 3단계 기출문제 그 반부터 해도 괜찮겠더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년 이상은 공부를 해봤지만은 시험도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 많아요. 시험을 봤더니 50점이 아니고 한 30대, 40점대. 근데 이 점수가 30점에서 40점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기본기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0점을 갖다 기준 잡는 이유가 50점 이상을 득하신 분들은 기본기가 된 상태고 실력이 있는 거고, 50점 밑으로 떨어져서 40점대 이하 되신 분들은 아직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1년 이상 공부했지만 이거 무시해버리고요. 제 수업의 1단계부터 수강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본인이 1년 이상 했다고 해서 에이 내가 무슨 기본기야 2단계부터 갔다 그러면 아마 학습효과 현격히 떨어지죠. 수업을 들어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어느 공부부터 먼저 할 거냐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기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수업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앞으로 학습하는데 어떤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OT 강의를 한 거죠. 설명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설명회 들은 다음에 제가 강조한 내용을 계속 인지하시고 본 수업할 때도 그때 맞아 설명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거 갖다 내 명심해야지. 그러면서 학습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걸 갖다 참고 삼아서 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설명회 수업은 이 정도 하고, 자, 우리 반갑게 즐겁게 이제 본 수업에서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